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장 초반 약간 흔들림이 소폭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IT 섹터에서 꾸준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장 막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주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매매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매에 있어서 참 뭐 일찍 매도를 해버렸던 종목군들 뭐 대다수가 크게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리는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손실 수익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그래요, 사람 마음이. 괜히 추격 매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비중을 실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이건 주식 경험이 적은 사람이건 그런 부분은 예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절제된 자세가 없으면 뭐 100번을 수익을 내더라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게 이 바닥 심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매매를 자중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은 뭐 시장을 보면은 해외 증시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해외 증시는 특별한 게 없이 진행이 됐고, 이제 뭐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소폭 조정을 받았으나 지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점은 없고 단지 뭐 이슈라고 하면 오늘 밤 트럼프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발언을 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영상이 끝난 이후에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전일 홍콩 상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항생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유혈 사태가 나중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정치적 흐름으로 번지는지만 체크를 하고 번지게 됐을 때 이제 어떠한 이제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포지션은 바닥권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무한순환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하며 일정 혹은 이슈가 잔존한 종목은 잡고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제 저의 멘탈을 좀 흔들렀던 게 이제 폴더폰 관련주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두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S맥이라는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코리아 서키트 뭐 9,000원대 사서 1150원에 발매도를 해버리면서 완전히 이게 하루가 매매가 좀 꼬였습니다. 이쪽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알면서도 잘 안 간다고 버티지를 못했던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고, 또 오늘 리포트 특징주로 AP 시스템과 이녹스 첨단소, 덕산 네오록스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시장을 좀 캐치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일단은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IT 섹터의 재편에서 폴더블 폰 및 OLED 관련주로는 여전히 양호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OLED 관련주는 대바닥권에서 이 추세를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물려도 홀딩을 해야 되고요.
3분기는 실적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전부 다 턴 어라운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는 네, 포트에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장 막판에 펜벤다졸 관련 주식들, 즉 돼지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김철민 씨가 6주차 근황을 공개를 했고 내일 오전 아침마당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 외에서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언급드린 삼성출판사 오늘 시장 대비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 캐리스프트가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이쪽 캐릭터 유심 봐야 됩니다. 내일 하나시스템 상장이 13일이죠. 하나시스템 상장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소개시켜준 종목이 DPC죠.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따 종목 보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DPC를 보면서.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장 초반에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시장이 급등락을 좀 보였고 오후 1시 무렵부터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의 주역은 KH 바텍입니다. 오늘 KH 바텍과 AP 시스템이에요. 네, 이쪽 섹터에서 강하게 시장을 들어 올리면서 네, 올라갔고 그 외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좀 아쉽게. 그렇지만 이제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애플 관련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오늘 좀 좋았고요. 그 외로는 오늘도 아시아나 항공 계열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너무 높아서 이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만 네, 체크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시간에는 뭐 큰 폭으로 밀린 부분은 없네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약간의 조정은 네,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상투 모습이 나왔죠. 정말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너무 올라 있는 거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들 좀 보죠. HLB 일단 바닥권에서 살짝 또 오늘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 구간에서 세 번째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HLB를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고 급락만 나오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반발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HLB 쪽에서. 그래서 일단 HLB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시가총액 상위 뭐 HLB와 같이 움직이는 게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젠 등등의 종목들이 그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가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텔콘이라든지 이쪽 피보존 관련된 주식들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비보존 자체가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놓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권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가권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매수의 의견은 아니에요. 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아직 이쪽에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이제 매수 타점 좀 잡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거래량 터치면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예전에 추세가 살아서 올리는 셀리버리 같이 전고점 탈환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포기할 종목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차바이오 텍이 좀 들었어요. 좀 6%까지 올라갔었는데 일정 부분 매도 의견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차바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종목이 싫다고 싫어서가 아니라 밑에서 다시 잡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잡자. 그래서 일단 CMG 제약이 호재성으로 갭을 띄우고 오늘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음봉에 정확히 이 구간, 정확히 이런 구간에 걸렸습니다. 이때 떨어졌던 구간에서 걸려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300일선에 걸렸을 거예요. 300일선에 걸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매집봉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는 모아 가십시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봉 매집 후에 한 3일 이후에 금요일날 정도, 3분봉 정도 이후에는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에스텍 파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다시 5일선 부근에서 3분 정도 노려보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 텔콘 쪽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전략 종목으로는 바이오 솔루션을 이번 주는 잡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을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어제 매매가 들어갔죠. 어제 음봉에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을 잡아서 들어갔으니까, 어제가 얼마야? 어제 종가 무렵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홀딩을 하고 보고 있고,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죠. 갭을 만들었던 강한 상승 후에 눌림 조정을 다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진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신 분은 이제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는 봐야죠. 최소한 이런 구간. 이제 거래 대금이 살짝 늘었네요. 살짝 이제 1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이게 300일선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뭐 39,000원도 괜찮고, 그런 구간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최소 언급드린 가격에서 15% 정도는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출판사는 시가에 못 잡아서 그냥 오늘 매매를 못했어요. 그냥 시가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좀 매매를 못했고, 이거는 이 바닥권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런 구간 오면 저가 지지 확인 이후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베이비샤커가 미국에서 방송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방송 제작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유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시간 외에서 일단은 900원을 찍었죠. 이제 900원 찍을 때 일정 부분 또 매도를 좀 했어요. 고가 갱신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바로 올려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5,900원에 가지고 있는, 이제 다 팔고 저는 20% 들고 있었으니까 20%에 50%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최초에 매수, 이 갭 들 때 최초에 매수했던 분량의 이제 10%뿐이 안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갈지 안 갈지를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여기에 저항이 두텁기 때문에 맥스로 보는 구간을 6,000원대, 그러니까 6,300원대 이런 구간을 보고 있어서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가 버겁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팽수가 얼마나 강하게 재료가 나올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똑같은 마음이고, DPC 내일 이제 DPC가 하나 시스템이 상장을 하죠. 지금 구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종가 베팅은 장중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종가 베팅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오늘의 맥점은, 이 종목의 맥점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지켜주는 구간에서 이 종목이 그간의 우상향을 해오는 이 추세 구간에서의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구간이 정확히 5,640원을 저는 이제 매수 타점으로 5,640원 이하에서 종목을 잡았고요. 5,640원에서 그냥 여기에서 잡았어요. 그냥 걸어놓고 오면 매수가 돼서 일단 슈팅 시에 여기서 매도 50%가 매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일정 주다 보니까 비중을 100% 실 수가 없습니다. 내일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50%를 챙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일정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잘 되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그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의 테스트 돌파. 근데 정말로 운이 좋아서 갭을 들면 크게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 내일 이제 하나 시스템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나머지를 봐야 되겠어요. 시장에 하나 시스템즈가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혹은 뭐 20% 이상 막 급등을 한다면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함께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32%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한 32%를 가지고 있고, 지금 2조니까 그럼 대충 6,400억, 얘 시가총액 얼마죠? 2천억입니다. 근데 6,400억이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이제 개인별로 나눠주고 이 회사 수익금을 대충 60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100% 자회사기 때문에 이 600억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있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썬데이 투즈. 캡 들고 바로 무너졌네요. 이 종목은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갭이 나오고 여기를 지켜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시세가 강한데, 여기 저항을 부딪히는 모습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나중에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S맥. 뭐야, 엄청나게 올라버렸네. 일단 S맥은 내일 공략주로 개인적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일단 화웨이 관련해서 S맥이 초도 물량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러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기관이 뭔데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을까요? 190만 주. 내일 굉장히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매매 동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장기 평선 돌파갭이 내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4.5% 11,000원, 일단은 11,000원까지는 한번 강하게 슈팅 나왔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S맥 관심 가져보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6,800원 6,8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이 좀 있는데요. 여기 저항을 뚫으면 이제 이런 종목이 여기서 한 번 정도 이 갭을 메우는 형태의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일바이오 같이 보고, 오늘 진바이오텍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컸죠. 진바이오텍 시간에 2.78%, 진바이오텍도 움직임이 괜찮을 것 같고, 대정화금 등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템 하나 새로 오늘 올라온 게 있는데, 일단 시간 외에 뭐 딱히 뭐 강한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시간에 뭐 딱히 강하고 뭐 그런 흐름은 없는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잠시 눌렸다가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잠깐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또 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중에는 이런 고점을 노리러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 바닥 구간에서 나온 거래량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그리고 수강 신청 이제 그 회원 문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 회원 외에는, 기존 회원님들 외에는 네, 더 이상 받지 않고 다음 달에, 네, 다음 달에 다시 진행하실 때, 네, 그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감사한데 글을 남겨주시고 문의 주시고 하시는 부분은 되게 감사한데요. 이제 월별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기간을 넘으면 네, 추가로 하기가 조금 네, 시스템 상으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